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최근 일본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가출 청소년 토요코 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는 유흥업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주요 번화가이자 활락가인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거리죠. 가부키초는 수많은 음식점과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양한 놀거리는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놀거리죠. 활락가의 경우 야쿠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밌는 점은 가부키초의 치안은 경찰이 아닌 야쿠자가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일본 내에서 특별히 치안이 불안한 곳은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쓸어오는 곳이 위험하다면 굳이 가부키초를 올 이유가 없어지기에 야쿠자들이 치안을 꽤 안전하게 유지하거든요. 오히려 야쿠자들이 관리하기에 시정 자폐 같은 양아치들이 설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야쿠자가 나선다는 말이죠. 유흥 말고도 일반적인 음식점과 술집도 있기에 현지인들은 물론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사람과 가게 간판만 변하고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던 가부키초에 새로운 이들이 등장했죠.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토요코 키즈입니다. 이름에 키즈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어린애들인가 싶으실 겁니다. 유흥가의 키즈라니 아마 19살 넘은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라 생각하실 테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기 마련입니다. 토요코 키즈란 신주쿠 가부키초 유명 영화관 토시네마역 광장 근처에서 무리를 지어 노숙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중고등학생 가출 청소년들을 뜻합니다. 주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일 뿐 개중에는 초등학생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죠. 즉 미성년자라는 말입니다. 가출 청소년이야 한국에도 있고 없는 나라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토요코 키즈는 가부키초를 근거지로 삼고 몰려다니며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이죠. 이 범죄라는 게 대부분 성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가부키초의 유흥을 즐기러 온 성인들의 대상으로 말이죠. 기존의 가출 청소년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외적으로도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이른바 지레게라 불리는 특정 패션을 고수하거든요. 토요코 키즈란 어쩌다 그리고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먼저 메네라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메네라는 일본 인터넷에서 생긴 단어로 멘탈 헬스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멘탈 헬스 말 그대로 정신건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일본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 그대로 멘탈 헬스에 문제가 있는 여고생들을 메네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메네라라는 단어는 인터넷 상에서나 자주 사용되던 단어이지 일반인들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양지로 올라온 단어는 아니었죠. 그런데 2019년경부터 일본의 SNS를 중심으로 지레게라는 키워드가 퍼지게 됩니다. 지레게란 이름 그대로 숨어있지만 밟으면 터지는 지뢰처럼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귀어보면 문제가 많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여기서 문제란 보통 우울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뜻합니다. 메네라가 지레게라는 단어로 진화한 것이죠. 얼마 안가 지레게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남성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우리가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이들 혹은 오타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레게로 정의한 소녀들이 틱톡에 영상을 찍어 올리며 양지로 올라오게 되죠. 한국도 예쁜 여자나 뭐 좀 노는 학생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들이 틱톡이나 인스타에서 인기를 끌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레게 소녀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무채색 톤의 의상에 프릴과 레이스, 리본 망사 등으로 장식된 패션을 고수했고 토우네시마 옆 광장에서 틱톡을 찍었죠. 이들을 선망하는 청소년들은 영상을 보고 광장으로 향했고 이른바 토요코 키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코 키즈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우울증과 비관에 빠진 청소년들은 영상을 보고 이들의 옷차림을 따라했죠. 2022년 기준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광장에서 모이는 가출 청소년만 약 100명으로 토우네시마역 광장에 가면 지레게 의상을 입은 채 무리지어 다니는 토요코 키즈를 아주 흔하게 목격할 수 있죠.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각 지역에 토요코 키즈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난 데다 토요코 키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지는 자리를 떠나는 아이들만큼 또 계속 몰려들어 100명이 유지되는 것이니 작은 숫자라 할 수 없죠.
토요코 키즈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범죄에 엮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인데다 주로 여성 청소년이다 보니 길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보통 SNS를 통해 대상을 찾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토요코 키즈들은 돈만 낸다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밤을 보내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는 10대 소녀들에게 말을 거는 성인 남성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죠. NHK 취재진의 취재에 응한 한 50대 일본 남성은 토요코 주변에서 혼자 핸드폰을 하며 서 있는 여자아이들에게 말을 걸면 10만원 정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코 키즈들은 단발성 매매 말고도 원조규제와 비슷한 파파카츠로 돈을 벌기도 하는데, 파파카츠란 젊은 여성이 아빠 나이의 아저씨들과 만나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토요코 키즈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번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낮에는 틱톡을 찍거나 무리지어 몰려다니다가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단체로 인근의 호텔에 들어가 인당 만원 정도의 싼 값에 잠을 자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15살이라고 밝힌 미카는 가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집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며, 학교든 집이든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죠. 학교에서는 친구를 단 한 명도 사귀지 못했고, 엄마는 밤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외로웠다고 하면서요.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이 그렇듯 토요코 키즈 역시 가정의 심각한 불화 또는 가정폭력 방치 등으로 인해 집을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경찰들이 아이들을 억지로 집으로 돌려보내도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대다수이죠. 사실 경찰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경찰들이 신경을 썼다면 진작에 사라졌겠죠. 신기하게도 일본에서 가출 청소년은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 가정의 문제로 보거든요. 이건 후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요코 키즈들의 또 다른 문제는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웃을 정도이고 약물 중독도 허다하죠. 성병은 뭐 다 걸려있다고 보면 되고, 이 아이들 뒤에는 아이들이 미끼로 돈을 벌려고 접근한 야쿠자 혹은 신흥 범죄 조직인 한구레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이런 게 있다고 당장 일본으로 여행가서 토요코 키즈와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시고, 최근에는 여자아이와 돈을 주고 호텔방에 들어가는 순간 남자들이 들어와 폭행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나쁜 마음은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약 운반책, 판매책으로도 활동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약에 중독되어 혹은 돈을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토요코 키즈가 문제가 되면서 가부키초에서 일하는 현역 호스트와 지 아이들도 함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토요코 키즈들이 원하는 남자상이 호스트에서 일하는 남자들이기에 호스트들은 아이들이 이용해서 돈을 뽑아먹는 것이죠. 이것도 SNS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에게는 음지처럼 느껴지는 호스트들은 일본 SNS에서 마치 인플루언서 혹은 연예인처럼 활동하거든요. 주로 SNS에서 활동하는 토요코 키즈들에게 호스트는 사실상 연예인인 셈입니다. 호스트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고, 아이가 호스트 혹은 호스트바 문화에 빠지게 만든 뒤에 성을 사고 파는 일이나 약 운반책을 소개해줘 돈을 벌어오게 만들고 뽑아먹는 방식을 사용하죠. 호스트라는 놈들도 성인일 텐데 개판 이런 개판이 없네요. 이런 토요코 키즈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하울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32세 남성 오가 마사토모이죠. 마사토모는 가부키초에서 4년째 호스트로 일하다가 토요코 키즈 관련 자원봉사단체인 가부키초 만지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스트였던 과거 때문에 이용해 먹으려 한다, 다른 마음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으나, 만지회는 아이들을 어른들의 추잡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죠. 얼마 안가 사회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사토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등을 함께 먹으며 고민 상담도 해주고, 나쁜 의도로 토요코 키즈에게 접근하는 어른들을 물리쳐 주었죠.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어른들에게 강한 반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던 토요코 키즈들도 하울의 충고는 반감없이 듣는 정도가 되었죠. 이쯤 토요코 키즈들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늘어났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아이들도 생겨났죠. 토요코 키즈들은 마사토모를 토요코의 하울이라 부르며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2022년 6월 22일 16세의 토요코 키즈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출 청소년을 도움에 선량한 이미지를 쌓던 32세의 남성이 사실 뒤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을 착취하던 남성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가 마사토모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도쿄 구치소에서 급사했다는 것이죠.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마사토모였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에 의해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
아니냐는 음모론을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요코 키즈 아이들과 짜고 범죄 조직이 만지회를 없애기 위해 마사토모를 일부러 감옥에 보내고 죽였다는 시선도 있죠. 진상이야 어찌되었든 토요코 키즈들의 마지막 방패였던 만지회가 사라지고 마사토모에게 배신감까지 느낀 아이들은 이유도 막장이 되었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듯이 지레게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 전역에 토요코 키즈와 같은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는 그리고 간판 밑에서 구리시타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나고야에는 돈키호테 근처에서 모인다고 해서 돈요코 키즈, 요코하마에는 비브레 쇼핑몰 근처 광장에서 모인다고 해서 비브요코 키즈라고 하죠. 2024년 현재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가출 청소년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더 나빠졌고 범죄와는 더 가까워졌죠. 청소년기의 특징이 모였을 때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짓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같이 자신들끼리의 살인까지, 아이들은 점점 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회와 멀어지고 있죠. 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애들은 불법 조직에 가담하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여자애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계속 성을 사고팔며 죽을 때까지 이용당하거나 불법에 가담할 겁니다. 사실 가출 청소년 문제는 토요코 키즈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뿐이지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버블이 터지고 난 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여기서 아이들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서 일본에는 엄청난 수의 비행 청소년이 생겨났죠. 토요코 키즈들이 일으키는 문제들도 더 심화되고 범죄 조직과 닿게 되었다 뿐이지 원래 가출 청소년들이 하던 짓들입니다. 성을 사고 판다던가 원조 규제를 미끼로 협박을 하는 일들은 원래도 존재했죠. 이것들이 그룹화되면서 더 커진 것 뿐입니다. 얼마 전 다루었던 경제가 호황이어도 가난해지는 일본인들에서 나왔듯이 일본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블 이후 소득이 늘어나지 못했기에 파괴된 가정은 일어서지 못했고,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경제가 회복되어도 국가가 중산층 그리고 더 힘들어진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그랬듯 개인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토요코 키즈는 SNS의 등장으로 가출 청소년 문제가 집단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생겨나고 퍼진 토요코 키즈는 전 세계로 퍼지는 SNS의 특성으로 인해 주변국에도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중국도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 말입니다. 한국에는 토요코 키즈를 비슷하게 답습한 이른바 경의선 키즈가 있습니다. 토요코 키즈와 똑같은 옷차림을 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마포구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경의선 책거리에 무리지어 모이다 보니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지레게 스타일과 틱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의 진짜 가출 청소년들이죠. 그래도 한국은 빠른 대처로 더 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가출 청소년을 잘 보호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한국은 나쁜 의도나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해산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신고가 자주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도록 되어 있고요. 알고 보면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제의 연장선인 토요코 키즈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